얼마 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골프카트가 산비탈로 추락하여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얼굴에 20바늘 정도를 꼬매야 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는데요. 여기서 많은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골퍼의 입장에서 하는 말은 티샷 직후에 카트에 탔는데 카트가 자동으로 움직이더니 산 비탈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캐디의 부주의와 함께 골프 카트에 이상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황이죠. 골프장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트는 캐디가 리모컨으로 조작을 해도 유도선을 따라 서행을 하고 멈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골퍼가 실수로 악셀을 밟았거나 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입장이고, 안전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고는 고객의 실수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사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골런디가 생각하는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티샷 직후에 카트에 타고 있었는데 카트가 자동으로 움직였고 비탈길을 향해 카트가 이동하였으며 멈추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전동 카트에도 ECU가 들어가 있고 해당 ECU의 기능 중에 하나는 차량의 다양한 센서로부터 진단 코드를 저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이동할 때 시간과 센서 내용을 동시에 저장을 하는 방식이죠. 현재 사건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 ECU를 통해 기록을 검사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골프장의 주장은 골퍼가 탑승 시 악셀을 무언가의 방법, 즉 드라이버를 소지한 상태로 타면서 악셀을 눌렀다부터 탑승 시 왼쪽 발로 악셀을 눌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기에 카트의 악셀 부분과 이용자의 탑승 부분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비종이나 연식에 따라 다르긴 해도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골프카트는 정차 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동시에 파킹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골프카트의 기종이나 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한번 멈추면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는 악셀을 강하게 밟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캐디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파킹을 브레이크와 함께 밟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트가 정차되어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 해당 사고 골프장의 9번 홀 티잉 그라운드를 보면 살짝 비탈길입니다. 만약 카트를 정차시킨 뒤에 캐디가 드라이버 4개를 모두 꺼내고 골퍼들에게 건넬 때까지도 카트가 움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 움직인 것을 캐디가 목격했다면 빠르게 이동하여 카트를 정차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2명의 골퍼가 티샷을 마치고 카트에 탔을 때 이 카트가 자동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캐디가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경우 외엔 없을 텐데, 이 유도선 또한 자동 정차하는 구역이 각 홀마다 5개에서 7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트 유도 정지선은 티잉 그라운드 도로 내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세컨샷 위치를 대략 가늠하고 페어웨이 중간 정도의 유도 정지선을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린에도 장착되어 있죠. 그래서 티샷 구역이 블랙티, 블루티, 화이트티, 시니어티, 레이디티 5개와 페어웨이 중간에 1개, 그린에 1개 해서 5개에서 7개 정도의 유도 정지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만약 팀 구성이 남자 3명에 여자 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팀이라 가정해 봅니다. 남자 2명이 티샷을 하고 나머지 1명이 티샷을 하고 있습니다. 캐디는 2명의 골퍼가 티샷을 하고 앉아있는 것을 확인한 뒤 바로 앞 레디티로 이동시키기 위해 리모컨을 눌러 카트를 이동시켰다고 가정해봅니다. 이런 경우는 흔히 있는 경우기도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카트 이동시킬게요 라고 안내를 하고 리모컨을 누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카트는 자동 유도선에 따라 레이디티에서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그대로 비탈길에 떨어진다면 다음 3가지 사항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트는 자동 이동 시 파킹이 풀리지 않고 이동을 합니다. 만약 이동을 하더라도 5km/h의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유도선을 따라 움직이므로 캐디의 자동 주행 버튼의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렇다 한들 파킹 브레이크로 인해서 카트는 멈춰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카트의 유도선이 손상 및 파손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한 비탈길이나 커브길은 캐디의 수동 주행보단 자동 주행을 하도록 권고되고
되고 있죠. 만약 급격한 경사에서 캐디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다면 이로 인한 배상 책임이 막중하므로 대부분의 캐디는 자신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만약에 생기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골프장 소재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운전을 가급적 지양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완만한 길이라면 거의 캐디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대로 직진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다만 유도선이 없다면 정차하는 기능이 있는 카트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급격한 비탈길에 세워져 있는 카트의 악셀을 골퍼가 밟거나 눌러서 카트가 이동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이때는 수동 모드이기 때문에 안전 제어 장치가 모두 꺼진 상태이므로 비탈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골퍼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첫 번째 가능성이 크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파킹된 카트의 악셀을 누를 때는 파킹이 풀리면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도 비탈길에 P로 파킹된 상태에서 D로 변속하면 미션이 강하게 물려있다가 덜컥하고 풀리는 소리가 나는데 골프카트는 그 소리가 조금 가볍게 난다는 거죠. 국내의 골프카트들은 거의 대부분 풋브레이크로 파킹을 하는 방식인데 이는 브레이크 방식의 가장 기초적이며 초창기 방식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실린더가 유압을 생성하고 이로 인한 마찰력으로 카트가 멈춰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트는 이런 유압식보단 보다 기계식에 가까운 브레이크가 탑재되어 있죠. 그래서 강하게 밟아야만 파킹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동 카트는 미션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미션이 장착된 차량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퍼가 카트의 파킹 브레이크를 해제시키려면 어느 정도 강한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카트가 비탈길에서 서서히 움직였다는 것은 브레이크의 손상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골퍼들은 카트 사고 경험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동 카트는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카트가 이동을 하더라도 당연히 골퍼들은 카트를 믿고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카트에 그대로 타 있었겠죠. 하지만 비탈길에서도 멈추지 않았고 그것을 인지했을 땐 이미 늦었을 거란 생각입니다. 결국 캐디가 리모컨으로 이동을 시켰다 가정하더라도 정지선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며 유도선을 따라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캐디는 자신의 의지 없이 카트가 움직였다면 빠르게 이동해서 카트를 멈췄을 것이고 그것을 보고 멍하니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골프장의 구조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관을 해친다며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비용이 든다며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콜런디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퍼와 캐디의 문제는 없다. 대당 유지보수나 충전 인프라 포함해서 대당 1,000만원 정도 하는 카트를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미 회수를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0에서 12만원씩 받을 거라면 이러한 유지보수 비용은 철저하게 골퍼들과 캐디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함이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동 카트의 특성상 유지보수해야 할 일이 많지 않아 유지보수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서 벌어진 예견된 인재사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프장 내에서 카트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단순히 골퍼들은 읽어볼 틈도 없이 서명하는 골프장 이용시 주의사항과 같은 깨알 같은 글씨에 자신들의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사항을 빼곡히 적어두는 일 따위보다 골퍼의 안전을 위해 카트 보험을 비롯해 인명사고에 따른 보험, 골퍼가 다쳐도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제도 등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하루에 10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렌트해도 보험이 다 들어있고 에어컨과 히터 등등이 장착되어 있으며 각종 안전 장비도 전부 갖추어져 있는데 에어컨도 히터도 넓은 좌석도 아닌 그 작은 공간에 5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어야 하는 골프카트, 과연 옳은 건가요? 골프카트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골퍼들은 골프를 취미로 즐기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운동의 일환으로 즐기기도 합니다. 걷고 싶은 사람이 있고 카트를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트는 골프장의 입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자 포기할 수 없는 수익 수단입니다. 골프장의 회전율을 올려주고 부가 수입도 막강하죠. 그렇기에 더더욱 카트에 대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궁색할까요?
이 한여름에 선풍기가 없는 카트가 대다수이고 안전바도 존재하지 않으며 바닥에 설치된 유도선은 수십 년간 유지보수를 하는 골프장이 극히 드물죠. 골퍼는 카트를 이용할 권리와 이용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동시에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골퍼들 때문에라도 카트와 캐디는 꼭 존재해야 합니다. 캐디는 경기 진행을 돕고 카트는 빠른 이동을 돕습니다. 그것은 뒷팀 경기 진행에 큰 도움을 줍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항상 뒷팀입니다. 결국 골프장을 위해서 있는 제도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라는 유연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합니다.